다음으로 이진관 부장판사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한덕수 1심에서 검찰 구형이 15년이었는데 8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예. 건진 법사에게는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플러스 1년을 시킨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측의 청탁, 금품 전달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지금 선고받은 건데 전성배 씨는 거의 멘붕이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할 거예요. 네. 우인성한테 갔으면. 그러니까요. 김건희는 받아 먹은 사람은 1년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게다가 갖다 준 사람이 배달 사고를 내고 지가 먹어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성배는 배달 사고 낸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형은 훨씬 더 받고 항소심 가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는 상호 공생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으로 종교 유착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시원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그대로 염두에 두고 판결을 했다라는 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교원의 판결을 들으면서 하나도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열받았던 거는 왜 그럴까? 국민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오로지 공무원의 시각에서 지금 모든 거를 국민을 내려보면서 하는 판결이다. 근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자들이 얼마나 협잡을 해서 뭘 노리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을 짚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신 거겠죠. 예. 최근 그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예. 이번에 또 포괄일죄가 나왔어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 2개,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총 3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샤넬백은 이제 무죄로 선고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포괄일죄, 그러니까 3개의 사치품이 넘어간 것을 이어진 것으로 보면서 알선 수재죄를 성립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묵시적 청탁 의혹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묵시적 청탁 의사 어떤 겁니까, 의원님? 그걸 갖다 줄 때는 예. 무언가를 바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갖다 준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선후관계도 얘기했어요. 사전 청탁을 하고 갖다 줘도 해당되는 거고, 사전에 먼저 갖다 주고 사후에 청탁을 해도 성립하는 거고. 그게 맞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포괄일죄라고 하는 것도 참 이제 법비들이 하도 준동을 하니까 이제 뭐 법적 용어나 법률 상식들을 지금 온갖 거를 다 알게 되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몇 명인지 누구누구인지 아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을 거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포괄일죄는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연속범이에요. 연속범. 그러니까 어떤 고가의 사치품을 갖다가 선물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그 사람이 좋아서 갖다 줄 리가 없다. 예. 당연히 뭔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통일교의 수건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탁들이 전달이 됐고, 그게 또 실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선물을 이어서 계속 준 거지, 이걸 어떻게 띄어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고 이렇게 가는 거냐. 3개월 차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포괄일죄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집합범, 그러니까 내란죄나 소요죄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할 때 이제 내란죄가 된다. 이런 이제 집합범도 포괄일죄로 보는 거고, 또 접속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범, 접속범, 집합범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데, 연속범은 한 사람이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그거는 하나로 처벌하는 거다. 같은 생각으로 한 거니까. 접속범은 누군가가 일을 벌려놨는데 그 상황을 알고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강도가 와가지고 사람을 다 묶어놓고 집을 한번 털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강도를 당했으면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잖아. 신고를 해주든지. 근데 그 상황에서 뭘 하나 더 집어가.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그건 강도로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알고 이용을 한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일죄가 그 법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인데, 그거에 너무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사람들한테 받아먹고 다 똑같은 이제 수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막 현미경으로 쪼개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시도밖에 안 되는 거였죠. 예. 그걸 이제 바로잡는 판결, 혹은 제대로 된 판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된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라프 목걸이 배달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인성 재판장도 그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네. 김건희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건진 법사가 배달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진관 재판장은 배달 사고는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금 건진 법사가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건희 씨와 만약 단절을 하면 그 고문료가 끊기기 때문에 배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상식적으로 네. 너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냥 원래 통일그룹에 고문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부탁도 했다며. 그래서 돼가지고 고문료를 받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먹어버리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낸 뇌물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할 텐데 그거를 중간에서 그걸 꿀꺽하고서 고문으로 계속 있으려고 생각을 했겠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를 안 받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항소심에서 지금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가량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배달 사고 없었다,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인성의 판단과 그 이진관의 판단이 지금 달라졌는데 예. 그거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이제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잠깐 외면하면 이제 우인성 말대로 되는 거고, 예. 우리가 계속 부릅뜨고 지켜보면 이진관 말대로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다를 수 있을까? 네. 정말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주권자의 정서와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헌법적 관점에서 재판을 지금 실행하면서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어떤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에 중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과연 이 사람들이 맨 앞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계속 지금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JTB가 전북 지역 방송이니까 더 그렇긴 한데 그 전주에 가면 법조 삼성 동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덕진공원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전북이 배출한 분들이라 되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러시죠. 그 김병로, 김홍섭, 최대교 이제 세 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차원의 이제 법조 3악이 저는 이제 생겼다고 봐요. 이 사법부의 과거를 또 사법부의 민낯을 그다음에 법조의 어떤 그 천박함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다 보여주고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이 어떤 묵은 때를 다 벗겨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사람들, 윤석열, 조희대, 장동혁, 아주 새로운 3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장동혁까지 들어갑니까? 다 법조인이잖아요. 아, 예. 네. 저는 아까 그 3대 악 그러셔가지고 조희대, 주기현 한 사람 누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희대, 윤석열, 장동혁이었군요. 장동혁이 이 법조 출신이라는 간판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을 하고 이제 헌법을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적인 마인드로 가게 되면 얼마나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정당 해산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사법개혁이 되면 한 단계 발전하는 거고, 그건 조희대의 공로고, 네. 검찰개혁은 윤석열의 공로로 지금 거의 지금 목적지까지 온 거고, 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당 해산은 잘 모르겠는데 당명은 사라집니다. 그것도 지방선거 뭐 이후에. 선거 뒤에 또 하기로 했다면서. 예, 또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의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이진관 부장판사를 만난 것을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판사를 만났더라면 형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진관 판사만 만나면 검찰, 특검 구형량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특검이 15년을 했는데 이진관 판사는 8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예,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 플러스 1년이 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렇게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줬는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는 상호 공생 관계였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의 알선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예. 형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넬백 처음 받은 거는 무죄. 800만 원짜리는 무죄. 그런 청탁의 의도가 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줬다. 그리고 청탁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이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180도 뒤엎는 뒤집었죠. 예. 논리가 이진관 판사의 이번에 건진법사의 판결이란 말이죠. 정교 유착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윤석열 그리고 통일교 유착 관계가 있어야 그 안에서 프락치 역할을 했던 건진법사가 본인의 존재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샤넬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는 나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건진법사도 이거 전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전달을 하고 나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 청탁에 대한 그런 뇌물의 성격이 인정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샤넬백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이긴 하지만 실제로 김건희 씨의 죄가 얼마나 건진법사를 봐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더 많은 그런 양형을 얻을 거라고 판결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김건희 씨 나중에 2심 갔을 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의 정교 유착의 문제 그리고 묵시적 청탁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건진 법사가 그 통일교와 김건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판결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사안들도 새롭게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묵시적 청탁의 논리, 뭐 어려운 말로 전시의 범죄를 포괄일죄라고 했네요. 그래서 예. 뭐 1, 2차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이런 연속 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도를 더욱 무겁게 본 것이고 이진관 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 씨 할 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본인은 지금 받은 적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고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발견됐기 때문에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분명히 이런 인정하지 않고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뭐 2차 종합특검에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의 관계는 결국에는 청탁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달을 했다고 판사는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면 김건희 씨의 1심 특히나 김건희 씨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예성도 있고 여러 뭐 도이치 주가 사건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들 그래도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김건희가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진관 판사가 정말 이진관 판결을 했다. 상당히 훌륭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 2개, 샤넬백 2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반 클리프 앞에까지. 반 클리프, 네. 그라프 목걸이죠. 그라프도 맞고 반 클리프도 받았는데 반 클리프는 지금 서희건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통일교에서는 그라프 목걸이인데 그렇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라프 그러니까 그 통일교와 관련된 거는 샤넬백을 2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샤넬백 첫 번째는 무죄가 났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고 그 두 번째 샤넬백 그러니까 1,200만 원짜리 그리고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김건희 씨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배달 사고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냈다라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배달 사고는 없다.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 김건희 씨와 그 관계가 단절되면 고문료가 끊긴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판사에 따라서 봐주려면은 완전히 봐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아니 증거가 없지 않냐. 그냥 증언만 있고 그리고 다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배달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기현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백대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사 만났으면은 정황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800만 원짜리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정교 유착 그리고 고문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 배달 사고에 대한 가능성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샤넬백 1차, 샤넬백 2차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은 정황적으로는 다 묵시적 청탁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의 대가로 사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이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청탁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인 것이죠. 예.